결국 중국은 전쟁을 쉽게 시작하진 못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군은 시도 때도 없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타이완 섬을 포위하고 상륙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그런데 중국이 실제로 전쟁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지만 전쟁은 일단 시작하면 마음대로 중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약 70%의 승리 확률을 갖고 러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무려 3년이 넘도록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고민도 깊습니다. 특히나 대만에 대한 침공은 재해권, 제공권, 해상 보급, 그리고 마지막 상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성공해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잘못돼도 전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군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는 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중국군은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중국군은 세계 2위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으며 함정의 숫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세계 1위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세계 최상위 미사일 포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실패할 경우 벌어지는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전쟁에 패배한다 해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전쟁 패배의 책임은 결국 최고 지도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는 체제 붕괴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망설이는 가장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전쟁을 결심한다는 것은 한번 해보자는 도전이 아니라 국가적인 도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군은 능력은 갖고 있으나 패배를 감당하기 힘든 군대인 것입니다. 중국에게 확률 전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100%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예 시작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런 역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다음 전쟁은 없다. 오늘날 그 어떤 국가도 100%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일으키진 못합니다. 애초부터 전쟁은 모험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 주석.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 전쟁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당연히 그 전쟁을 지휘한 중국군 장성들은 모두 숙청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마지막엔 시진핑 주석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전쟁 실패 책임은 대통령, 군대, 그리고 의회로 분산됩니다. 아니, 사실 미국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장군에게조차 상당히 너그러운 편입니다. 2차 대전에서도 미국은 실패한 장군에게 너그럽게 기회를 다시 줬고 결국은 그 실패한 장군이 전쟁을 이긴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1942년 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군 총사령관에 아이젠하워를 임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꽤나 위험한 인사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한 경험이 없었고 후방에서 훈련만 시키던 인물이었기 때문 메가더와 패튼과는 달리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경력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전쟁에 이런 전투 경험이 전무한 자를 총사령관에 임명하다니. 싸움 잘하는 싸움 전문가란 기준으로 보자면
차라리 조지 패튼을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투 천재 아이젠하워를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이젠하워에게 기대한 것은 동맹국을 조정하는 정치력, 그리고 전투에서 실패할 경우라도 그 패배를 묵묵히 감수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43년 2월 19일 카세린 협곡 전투. 미군에 비해 모든 것이 혈세됐던 롬멜이 지휘하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첫 대결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카세린 협곡 전투는 당시 미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군대였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끔찍했던 전투였습니다. 패배 후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아이젠하워에 대한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을 섣부르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이젠하워는 전투에 무능한 미 제2군단 프레덴달 소장을 재빠르게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전투의 달인 조지 패튼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처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용 장군이 아니라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전투용 장군이다. 결국 북아프리카 전역을 승리로 이끌며 아이젠하워는 루즈벨트의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반면 지금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군 장군들의 심정은 어떨까? 만약 침공이 실패한다면 이들은 단순한 해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종종 위험한 모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의 어떤 장군이 모험을 감수하며 유연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패배하면 모든 게 끝인 외통수에 몰린 중국군. 바로 이것이 중국이 전쟁이 아닌 훈련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중국이 전쟁을 결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수할 만큼 중국의 집권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중국은 체제를 걸고 덤비는 국가가 될 것이기에 이제까지의 소극적으로 망설이는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전쟁을 쉽게 시작하진 못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 당시 미국이 중국의 참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이제 와서 비판합니다만 그 누가 봐도 중국은 참전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건국은 대한민국보다도 느린 1949년 10월. 이제 건국된 지 1년 된 국가가 2차 대전 승전국이자 핵까지 보유한 국가를 대놓고 공격할 것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며 마오쩌둥 정권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마오쩌둥이 판단한 순간 중국은 기산을 멈추고 전쟁을 택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